포르쉐인지 벤츠인지 뭐 외제차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탄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돼 있습니다. 방송 전체의 내용이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만 가지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기소는 좀 잘못됐다. 조국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형사사건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아주 눈을 버럭 뜨고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조국의 딸 조민이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정구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희 대표와 김태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3월 조민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포르쉐를 타본 적이 없고 자신의 차량은 아반떼라며 본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가세현 측은 자신의 차가 아반떼라는 것은 조민 자신의 주장일 뿐이고 포르쉐를 탄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했던 것이라며 주장하였다. 이 재판을 참관하여 지켜봤던 필자는 어째서 외제차를 탄다는 이야기가 명예훼손의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가세현 측은 해당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강정구와 김태태의 변호인인 박준우 변호사가 버벅대고 있자 피의자석에 있던 강정구는 마이크를 빼서 발언권을 얻어 이와 같이 얘기했다. 수십 가지의 제보를 토대로 한 방송 중에 틀리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 조민의 포르쉐 발언뿐이었다. 그것 또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의 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 차원의 공익의 목적일 뿐이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때때는 자신은 제보를 받은 것을 기자로서 방송을 한 것뿐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김세희 대표는 그 방송 당시에도 호응을 하였을 뿐 별다른 발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소되었기 때문에 검사 역시 재판에서 김세희 대표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가세형 관련된 여러 재판을 참관하여 봤던 필자가 느낀 점은 강정구와 김태태는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선임한 박준우 변호사와 강정구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요는 이렇다. 명예훼손은 공범관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발언을 한 자만이 책임을 갖는다. 그러니 그 발언을 했던 김태태만을 처벌해달라라는 것이다. 실제로 5월 16일 최후 변론 때 정구와 때때의 공동 변호인인 박준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다. 저희 강용석 피고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 실제로 빨간색 포르쉐 관련해서 발언한 사실이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민의 빨간색 포르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라고 하시면 징역형은 과하니 김용호에게 벌금형을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이제는 의리 없이 물고 뜯는 둘을 지켜보기만 했던 김세희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기로 하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다. 그 공적인 영역에서 조국 딸은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사회적 공적 책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빨간색 포르쉐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김용호가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김용호가 한 발언에 감상 내지는 느낌을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든 사실 적시든 저는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과 조민, 조원은 가세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현과 출연진이 조국에게 1,000만 원을, 조민과 아들 조원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현재 양측에서 항소한 상황이라 이번 재판의 결과가 더 주목되는 부분이다. 의혹 제기만으로 죄가 되고 그 한마디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사항이라면 좌파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을 빙자한 명예훼손과 마녀사냥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부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좌파가 장악했던 대한민국을 바로세워 더 이상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분히 정치색이 짙은 공권력에 의한 공직성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